호주를 거의 국빈급으로 방문하며 인기몰이에 성공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호주 한 방송사의 특집 다큐로 방영됐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백호주 일하에서 호주는 백인 중심의 사회로 구성하겠다는 법률까지 있었을 정도로 태생적으로 인종차별주의적인 인식이 만연하던 호주는 사실 완전히 서양 국가라고 부르기에는 아시아와 교류가 많고 아시아인의 이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아시아 문화, 사람, 정치와 각별한 관계를 맺고 또 의식적으로 인종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나라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이번 호주 방송사 SBS에서 방영한 내용은 우리가 볼 때 속 시원하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영국 내 만연한 인종차별에 대한 고발성 짙은 내용이 가득한데요. 아나운서는 단호히 선언하며 방송을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00년을 노력해도 절대 케인보다 뛰어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겪어야만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유럽에서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호주 특별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호주 SBS 방송국은 토트넘과 뉴캐슬의 호주 친선 경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특집 방송 하나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도발적인 발언 하나를 던집니다. 아마 토트넘에서 손흥민은 100년을 노력해도 케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이어 말합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은 이번에 2자릿수 도움을 기록했다. 심지어 케인도 달성하지 못한 역사상 3번째 10골 10도움을 해내어 토트넘 150여 년 역사 중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대기록을 작성했다라며 날선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케인과 손흥민이 공존할 때는 서로 패스를 하며 골을 만들 수 있었다. 게다가 케인은 손흥민 외에도 모든 선수들이 케인에게 공을 배급하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혼자서 골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지금의 토트넘은 손흥민이 패스를 하면 클롭세스키, 메디슨과 존슨이 슛을 하기 때문에 골이 들어가지 못한다. 손흥민 혼자 축구도사 노릇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쓰레기 같은 플레이를 하는 동료들 때문이다. 손흥민은 앞으로도 토트넘에서 절대로 케인을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은데요. 앵커는 이어 말합니다. 또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잉글랜드에서 백인도 영국인도 아닌 손흥민이 설 자리는 지극히 한정적이다. 영국이 지독할 정도로 차별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손흥민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라고요. 실제로 손흥민이 EPL 리그의 대표 선수로 영국 축구의 격을 높여주고 수천억 원의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어도 득점왕을 해도 늘 팀과 팬을 위하는 말을 하고 동료를 알뜰살뜰 챙겨도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일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왜냐고요? 동양인이니까요. 그렇게 대단한 성과를 내도 그렇게 충성심을 보이며 멋진 인성을 자랑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뿌리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갈색 폭격기 차범근 감독은 한 방송에서 감독님은 유럽에서 인종차별 당한 적이 없으시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 많이 넣으니까 좋아하던데? 우스갯소리처럼 했지만 그 안에 분명 한이 담긴 발언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지금보다 더 통하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한국에서 와서 열심히 뛰는 선수에게 누가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도 손흥민을 향한 시기와 질투, 경계와 인종차별은 끊임이 없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소니를 믿고 응원하는 인물이 90%라 해도 나머지 10%가 그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인종차별은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새삼 손흥민 선수가 EPL 대형팀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로도 자랑스럽고 대단한데요. 흔히 잉글랜드를 가리켜 이들의 조상은 해적이다. 흔하게 인종차별하는 민족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 발언은 교양인인 우리가 던질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서 그렇게라도 맹비난하고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상황은 유독 소니 주변에서 많이 관찰됐습니다. 감히 서양인의 왕자를 넘보며 주장자리를 하질 않나, 원톱 스트라이커를 하질 않나, 득점왕을 하질 않나, 눈의 가시 같은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잉글랜드 법원에서 한 가지 화끈한 판결을 내려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소한 법이 무서워서라도 손흥민을 향한 수준 낮은 차별 행위는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 현지 매체 미러는 지난 봄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한 관중에게 3년간 국내외 모든 축구 경기 관람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최초 가벼운 훈방 조치에 끝날 수 있었던 처벌이 영국 검찰의 끈질긴 수사와 기소 덕분에 여권 압수라는 최고 조치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특종 보도를 합니다. 더불어 가해자의 신상과 내용도 소상히 밝힙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관중의 이름은 만 44세의 로버트 갈랜드입니다. 그는 당시 경기 막판 손흥민이 교체돼 벤치로 걸어나갈 때 손흥민을 향해 양손으로 눈을 찌는 행위를 했는데 이 모습이 중계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히며 경찰 수사를 받게 됐던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그리 대수인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내면에 담긴 무시와 차별의 의지가 결국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동양인이 눈이 작다고 조롱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인 겁니다.
물론 당시 손흥민은 가짜 신사인 잉글랜드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신사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은 조롱하는 관중들 앞에서 외면하지 않고 크리스탈 팰리스 관중들을 응시했고 경기 후 구단 관계자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마치 너희 똑똑히 두고 봐. 내가 사람이 좋아서 늘 웃고 다니는 줄 알았지? 너희 큰일 났어 라는 듯한 비장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갈랜드의 한심한 모습과 손흥민의 품격 있는 모습은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그 많은 인종차별건 중 유난히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SNS 스타로 떠오릅니다. 다행히 토트넘은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 구단도 발칵 뒤집혀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것이었고요. 팬뿐만이 아닙니다. 현지 TV 해설가까지 나서서 인종차별 발언으로 손흥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건데요. 벌써 지난 시즌에만 3번째 일이었습니다. TV 해설가 마틴 타일러는 77세의 전형적인 영국 백인 마인드로 손흥민이 태클로 공을 잘 끊어내자 무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룡 영화 같다, 동양인들은 무술을 한다, 많은 냄새 난다 등등 가벼운 발언도 뿌리 깊은 인종차별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죠. 그런데 더욱 서글프고 심각한 것은 손흥민은 팀 내부에서도 잉글랜드 패거리와 그 쫄자들에게 차별받는 일도 허다해 왔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전력의 취급을 받으며 사실상 토트넘에서 방출 통보를 받았지만 케인의 애완 선수로 차출돼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에이스 대접을 받고 있는 에릭 다이어도 소니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낮잡아 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절대로 이런 대접을 받을 선수는 아닙니다. 우선 소니는 올 시즌 케인이 떠난 토트넘의 공격진의 빈자리를 채우며 맹활약했습니다. 요리스가 떠난 리더십 공백도 차기 주장으로 담당하며 토트넘을 원팀으로 뭉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았죠. 공격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선보입니다. 전반기 당시에는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며 전반기 베스트 11에 선정되기도 했고요. 당시 11골을 넣었던 손흥민은 글로벌 축구 매체 골닷컴으로부터 EPL 전반기 베스트 11 중 한 명으로 선정됐는데 3-4-3 포메이션에 선정된 11명의 선수 중 왼쪽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죠. 당시 기자는 손흥민은 마무리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다. 특히 빅매치에 강하고 여전히 최고의 선수다. 1992년생으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있지만 토트넘에선 아직 대체 불가한 공격수다라며 손흥민에 대한 호평을 쏟아냈었죠. 아시안컵으로 이탈하며 몸과 마음을 다쳐 조금씩 페이스가 떨어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돌아온 손흥민은 이후 조금 고전하며 득점 페이스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토트넘에 필요한 순간에 득점을 터뜨리며 리그 17골을 성공시키며 토트넘 구단 멱살을 잡고 5위에 위치한 팀을 굳세게 지켜냈죠. 이런 그를 향해 포스텍 감독은 그를 주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단한 이변도 아니다. 주장 임명 첫날부터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리인 것처럼 느꼈다. 이런 직함을 얻으면 무게가 크다고 느낄 법도 한데 손흥민은 오히려 그의 성과가 훌륭했고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고요. 이처럼 손흥민은 스스로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멋짐 하나로 위대한 선수 반열에 올라가고 있죠. 잉글랜드 특유의 차별이 아니었다면, 소속팀이 토트넘이 아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요. 손흥민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제 생각은 동일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주고 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팀에서 행복축구했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손흥민 선수 뉴스를 보는 일이 즐거웠는데 요즘은 참 안타깝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냉정히 판단해야 됩니다. 호주 방송에서 지적한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손흥민은 케인을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마음이 아릅니다. 그동안 소니가 견뎌내야만 했던 불만과 불편함이 이런 것들이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소니는 늘 실력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해왔는데 불합화 한가운데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해야만 했던 것 같아. 또 그렇게 해도 결국 넘을 수 없는 산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면 슬퍼지죠. 오는 여름부터는 소니에게 더 즐겁고 기쁜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스스로도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겨 행복 축구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